유동호, 양혜정과 복지효과를 만드는 사람들. 네, 혜정씨 오랜만입니다. 네, 며칠 안 됐어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드물죠? 네, 급하게 또 특별 방송을 저희가 오늘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고 선생님 때문이에요. 네. 굉장히 눈이 빨개가지고 좀 네. 급하게 달려오신 것 같은데. 혜정씨 보느라고. 아, 네. 어제도 만났잖아요, 저희. 네. 아, 나 이분 너무 정직으로 승부한다는 거, 이 방송 듣는 분들 꼭 알고 계세요. 저희가 네. 정직한 방송을 한다는 거 좀 알아주십시오. 네, 저희 사적으로는 절대 만나진 않고요. 저희 어제는 글쓰기 강좌가 있었죠. 네. 거기서 서로 오는지도 몰랐다가 거기서 왜 왔냐 해서 어제 잠깐 뵙고 또 오늘 뵙게 됐습니다. 네네. 4월달 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이 일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생각과 네. 고민, 그리고 어떨 때는 참 어떤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그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고 진상규명도 아직 되어 있지 않았고 미수습자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는 지금 상태로 지금 이제 4년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년이에요. 그렇죠. 4년이 됐는데 여전히 뭐 하나 좀 명확하게 된 게 없어요. 지금 뭐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있죠. 이 나라를 책임졌던 대표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그냥 정말 자고 있었는지 그냥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을 보고 네. 참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무엇일까? 네네. 오늘 이 얘기를 나눠주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각자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간사를 하고 있는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정,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전 조사연구단장. 예, 반갑습니다. 아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두 분하고 참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4년 동안 기억독에서 이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때 저 자신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와 있는지를 좀 더 클리어하게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조위 활동에서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서 좀 그 간략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8시 48분 배가 급격하게 기울어서 침몰하게 되고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이고, 그 304명의 희생자가 왜 만들어졌냐면 국가가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곳에 그 상황에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와 조작과 조사 방해를 일관되게 해서 세월호 특조위도 강제 종료시키고, 그랬죠. 예, 네네. 세월호 인양도 지연하고 선체 훼손하고, 그런 과정 속에 박근혜 전 정부의 수장이 탄핵이 됐고, 그런 그죠? 과정 속에 현재 세월호 선체가 급격히 박근혜 구속되는 날 급격하게 생각과 달리 3월 31일 육상에 거치되었습니다. 그 뒤로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를 정밀조사하였고, 그 과정의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데, 그 내용에서도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했던 시뮬레이션, 자유항주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고, 실제로 세금을 들여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실험을 하는 과정에 이미 검찰과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라는 곳이 진행한 실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침몰 원인조차도 알 수 없는 의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작년 12월 12일 공포되고 그 시행이 되면서 위원을 구성하고, 예전에 세월호 특조위처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현재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원래 12월 12일에
법이 공포되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위원 9명을 임명하고 그리고 2월 12일부터 다시 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6인만 모여도 운영될 수 있는 게 2018년 그 2월 9일이었는데 그 시점을 넘겨서서 자유한국당이 2월 9일에 3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그 안에는 1기 세월호 특조위를 조사 방해했던 황전원이라는 그 전 이름은 황석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개명하셨는데 황전원이라는 분이 다시 그 추천을 받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그 세월호 특조위를 조사 방해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 유가족이나 일반 시민들이 고발을 했었는데 고발돼서 기소되기 전에 혐의를 찾아야 되잖아요. 혐의를 찾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지금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은 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죠. 그러나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증거가 일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조사를 방해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사퇴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던 황전원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죠. 추천을 했고 네. 임명을 하고 지금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됐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임명하고 네. 가족들은 여전히 사퇴를 요청하고 있고 본인은 사무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 사실은 2기 특조위가 발빠르게 돌아가고 열심히 진상규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도 위원회를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추천 그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있는 황전원이라는 분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황석근이라고 치시면 교총의 부대변인가요? 대변인 하셨던 분이고 교총.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한 3번 하셨던 것 같고 1기 특조위에서 조사 방해를 하기 전에 사퇴를 한 번 했는데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임명을 받아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대통령의 7시간으로 알고 있는 청와대의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해야 되는 사건을 결의하는 과정에 그 4명의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때 본인이 기자회견을 직접 진행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입니다. 너무 네. 많은 걸 천천히 잘 말씀드리다 보니 잘 안 되는군요. 근데 참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권력을 지향하는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조사위원인데 뭐 어떤 원인을 찾거나 어떤 걸 명확하게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들어보니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토시를 다는 듯한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분을 다시 그 조사위원으로 또 앉히는 자유한국당 추천인가요? 네. 이거 대단하신 분들이 역시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나랑 틀리구나 느낌이. 네, 아니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세월호 참사하고 구조되지 않았던 거에는 일부의 책임이 여당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이 같이 짊어지고 있을 거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공작도 충분히 가능한 집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게 어떤 과정에서 있었는지 어떻게 임명까지 이루어졌는가라는 그 과정이 사실 조금 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그들로서의 그냥 원래 하던 행동이고 왜 어떻게 임명을 했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요번에 그 사참 특조위는 국회만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 정당별로 네네. 민주당 3명, 국회의장 1명, 자한당 1명, 3명, 그 다음에 국민의당 1명 이렇게 추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것을 임명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가족들은 계속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그 원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한 사람이 상임위원이 돼야 돼요.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피해자 지원 점검 소위 이렇게 4개의 소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가족들은 여전히 사퇴를 요구하고 계시고 당연히 저라도 사퇴를 요구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위원장 되시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분은 그런 가족 피해자가 반대하고 있는 분을 지명한다는 거는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지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 원래 막가자는 당이니까. 네, 나 혼자 간다 당이니까. 충분히 그래도 어차피 국회 추천이니까 진짜 빨리 선거 빨리 봐야 되는데 하다 국회 추천이니까 그렇게 있다는 거 제가 특정 당당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 좀 알아주시죠. 일단 김경호 선생님한테도 그런데 이런 되게 국민한테 엄청난 충격, 슬픔 어떻게 이게 복지시민연대라고 하나요? 이 일을 계속 관여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이제 세월호 추모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복지시민연대 하나의 단체만의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들과 함께하는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네네. 우리들의 그런 작은 행동과 목소리, 그 연대들은 좀 이렇게 미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선체에서 메아리 쳤던 가만히 있으라 라는 소리에 만약에 저희들까지도 잠자코 있다라고 하면은 사회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영화 1987. 네, 1987이요. 있죠. 유명한 이제 대사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나 그 생각했는데. 예. 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 들었을 때 대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런다고 그러면은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느냐. 그건 절대로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지만 이런 연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도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단체들이 모여서 추모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녹음하는 날짜는 4월 10일이고요. 그 4.16 행사, 그 4주기 추모 행사를 사회복지 단체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행사의 개요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건, 타이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개요. 네. 네. 세월호 4주기 연대와 희망으로라는 큰 주제를 갖고 이번 추모 행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4월 16일 당일날 저희가 한 장소에서 3개 단체가 모여서, 그리고 그 회원들이 한 100분 이상 모인 자리에서 세월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영화도 함께 보면서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앞으로 그것을 그냥 하나의 그런 아픔과 슬픔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희망과 생각을 갖고 이 세월호를 맞닥뜨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나의 또 프로그램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세월호 이제 4.16 재단하고 안산 추모공원이 이제 설립에 대해서 세월호를 어떤 식으로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관계자분을 모시고, 그래서 한번 토크 콘서트를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함께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시 한번 저희 모인 분들이 서로 다짐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단체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나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체 좀 부끄러워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3개 단체가 있는데, 네네. 기억 니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있고요. 서울복지시민연대. 그 다음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3 단체가 이번에 연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번째 그 행사이고, 그러니까 같이 연대해서 하기로는 3번째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 2주기 때, 3주기 때는 어떤 또 그 추모 행사를 가져왔는지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가 4주기니까 아무래도 기간에 네. 어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왠지 네. 또 좀 암울한 시기일 수 있겠네요. 네, 당신은. 저희가 1주기 때만 해도 이제 전 국민이 그러니까 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때는 이제 그 선체가 아예 바다에 잠겨 있는 상태였고 미수습자가 많이 그 올라오시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실종자가 굉장히 다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제 많은 슬픔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그 세상에서 어떤 차별받고 힘든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힘이 돼주는 사실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과정도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누군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하하는 발언들도 막 쏟아졌어요. 비행기를 탔으면 뭐 배를 맞아. 타고 공단의 지역에 아이들이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어간 아이들한테 그런 비난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보상금 얘기를 막 꺼내면서 그래.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느냐 해서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가족한테 맞아요. 엄청난 상처를 다시 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때는 슬픔이 같이 있었지만 또 하나가 지겹다라는 말들이 막 어디선가 막 나오고 그만해라 예, 그만 예, 이렇게. 그런 네네. 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들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웃의 슬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부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는 세바사가 이제 단독으로 그 1주기 를 갖게 됐고 유가족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04명의 사회복지사와 유가족의 만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304분 희생자분들의 그 명패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 맞춰놓고 그 좌석에 사회복지사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잊지 않겠다, 계속 함께 하겠다라는 걸 다짐하는 시간이었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2주기 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단체가 같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기에서는 작은 어떤 음악이 있는 것과 또 그 영상이나 그 4.16 재단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던 그런 영상들도 함께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그 사전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유가족들한테 예, 희생자분들한테 하는 메시지들을 다 담아서 작은 책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유가족한테 전달해드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사실 저희가 잊지 않겠다. 그걸 계속 약속드리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주기 때는 김경호 선생님도 같이 이제 가셔서 참석을 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그때 인양되었을 때였거든요. 세월호가. 그래서 목포 신항에 인양되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서 또 그 자리에서도 유가족도 만나고 또 성명서를 발표하는 어떤 행사들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4주기까지도 그게 같이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잊지 않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같이 보태는 힘이 돼주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까 추모공원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현재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은 실제로는 추모공원의 관심보다는 네. 진상규명이 먼저 되는 게 우선이고 아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진상규명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피해자인데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치유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참 희한해. 그래서 아직도 안 된 것은 정부가 막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자가 없고 증거도 훼손됐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사 방해도 당했고 해서 숨기려는 자가 분명히 있다. 예, 그렇게 되었던 과정이었던 거죠.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7시간의 어떤 비밀, 그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렇게 들어있던 그 비밀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게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모공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는 생명안전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재난 참사가 났을 때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추모하고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추모하고 애도하고 교훈을 얻는 그 과정에 생명안전공원이 있다라고 모든 유가족 피해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그렇다면은 추모의 개념과 교훈의 개념이 같이 들어간 공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내용의 생명안전공원을 안산 하락유원지 그 아주 작은 공간에 하락유원지 전체가 아니고 네. 하락유원지 한쪽 공간에 네. 유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그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산 시민 일부가 이제 유언비어를 날조하면서 유언비어요? 어떤? 예, 가짜 뉴스죠. 뭐 그 하락유원지 전체를 하려고 한다라든가 그러면서 뭐 혐오 발언, 납골당이라는 혐오 발언을 통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실제로는 예, 안산시라는 곳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호선의 저 끝자락에 네. 있지요. 네네. 예, 수도권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주거 공간이 사실은 이제 남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거든요. 서울도 네네. 넘쳤다고 이제 뭐 예를 들면 90% 이상, 뭐 거의 100% 육박. 네. 왜냐하면 재개발을 통해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갈아엎고 새로 올려서 사람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걸 만드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데 안산은 실제로는 안산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네. 그 지역에 그 도시계획이 실제보다 조금 더 빨리 당겨졌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 재개발 조합에 계신 분들 플러스해서 그런 어떤 여론을 만들고 싶은 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 분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 안산에 살고 있는 단원고 250명의 희생자 가족, 그다음 일반인 희생자 가족, 생존자 다 가슴이 아픈 상황이고요. 그들과 같이 공감하고 있는 가족들, 저희 시민들도 사실은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만 그들이 언젠가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자분들 가운데도 그 안산 고등학교 학생들도 조금 단원고 그쵸 예, 단원고 예.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같이 옆에 있던 친구들이 예, 굉장히 예. 많이 사망한 그러니까 그쵸. 사고로 인해서 예. 진짜 그건 사실 살인이죠. 사회적 예, 살인이 예,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생존자들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도 않고 예, 그분들의 맞습니다. 고통이 예. 오히려 유가족 형제들이나 이런 거 트라우마 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뤄지긴 했는데 그 생존자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생존자 지금 친구들이 되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살아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네. 같이 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뭐 대학을 가거나 할 때 오히려 단원고 나왔다고 손가락질하는 일부 물상식한 그쵸 피해자를 피해자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물상식함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이고야.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가장 큰 거는 같이 살고 있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크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사실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의료 지원을 어떻게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 트라우마나 그쵸. 이런 우울이나 이런 네. 것들은 본인이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남들도 알아채기 힘든 거고 자살 시도가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걸로 치료받기도 본인 치료까지 나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그 아까 이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분들한테 모르는 분들이 유언비를 날조해서 돈을 배보상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네. 실제로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상을 많이 받았고 성금 국민 성금으로 받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는데 실제로 받지 않은 분들도 있고 네.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가배상사건 재판을 제기한 분들도 있고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 중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 근데 이 배보상을 받은 분들에게는 지원이 끊긴 거예요. 의료 지원이. 그래서 지금 생존 학생 중에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지원이 끊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이 트라우마가 워낙 길게 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갈 그렇죠. 수도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 법령들이 아마 만들어진 곳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부 그 유가족, 그러니까는 피해자 지원법에 의해서 연장시키기도 했거든요. 24년으로 연장시킨 곳도 있지만 사실은 배보상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까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피해자들과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동료가 죽어가고 가족이 죽고 근데 그게 거의 살인에 가까운 구조하지 않는 살아있는 걸 봤는데 밖에서 배가 떠다니는데 아무도 구조하지 않고 배가 뒤집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겨우 살아난 희생자 그 희생자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생존자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도 또 2차적인 또 그런 2차 가해가 지금 되게 많죠. 2차 피해가 아까 잠깐 생존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유가족분들한테도 2차 피해 국가가 사찰하고 명예훼손했던 과정에다가 정부가 일부러 시민 관제시 이런 것들을 통하고 SNS를 조작해내면서 2차 피해를 계속 만들어냈던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2차 피해도 보상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지점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실제로 모든 세상의 정부는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인하고 나오는 정부는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무조건 덮고 은폐하고 조작했던 정부도 쉽지 않은 정부인데 그 박근혜 전 정부는 너무도 이상하게 운영되었던 정부고 그 정부에 의해서 피해자와 국민 피해자, 간접 피해자, 직접 피해자 모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물론 그래서 박근혜 탄핵과 지금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시간이 왔을지도 모르겠으나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는 더 신경 쓰고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조작이 되고 엄청난 충격적인 그 일이 벌어진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거의 조작 일변도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가 진실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뭐 잠자고 있었다. 뭐 이건데 왜 잠자고 있는 걸 떠나서 누가 지시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조치한지도 모르겠고 서로 다 이 기록은 있을 텐데 어떠한 말을 다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드러난 기록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라든가 김기춘 김기춘도 그렇고 이병기 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지난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 중에 그러니까 새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찾아낸 자료들이죠. 그 안에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사항, 그 다음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 비망록, 안종범 수첩,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해수부가 조사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바이버라는 SNS를 통해서 서로 모의하고 조작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던 과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들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구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기특조위가 찾아야 되고 그것을 했다라면 책임자 처벌도 계속 해야 되는 게 과제로 남아있죠. 듣고 보니까 다시 일기는 뭐 했냐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만큼 일기 때 방해가 많이 있었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 특조위에서 또 관심사를 명확하게 해줘야 이제 어느 정도 그나마 이거 참 치유도 될 것 같지 않지만 치유의 치자라도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분 들어왔다니 또 찝찝하긴 하네요. 자진 사퇴를 좀 저는 바라면서 사실을 밝히고 자진 사퇴하는 멋진 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방에 뭐
지방선거 나오면 사퇴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공천이 다 돼서 아마 그래요? 국회의원 안 됐어요? 선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야 그럼 앞으로 2년 더 있다겠지. 그러면 뭐 예. 근데 그분은 국회의원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다시 김경수님한테 질문을 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사주기 그 행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아까 뭐 이렇게 컨텐츠 그러니까 중간에 구성되어 있는 거에 말씀드렸는데 장소나 시간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 방송을 듣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행사가 4월 16일 날 네. 저녁 7시 홍대 가톨릭 청년회관 지하에서 있고요. 그래서 뭐 서울복지시민연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아니면 세바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기에 이름하고 연락처 그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려서 참여를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뭐 1주기부터 뭐 4주기까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과정을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사회복지계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연대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계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연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연대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바우만이라는 이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논문 중에서 Am I Brother's Keeper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거기서 이제 신이 이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 창세기 가인과 아벨. 가인이 화를 내면서 의문형으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냐 내가 알 게 뭐냐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 철학자 레비나스라고 하시는 분이 모든 부도덕함의 시작이 이 가인의 의문형의 대답으로부터 시작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형제의 안녕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의존성의 의문을 갖는 순간 그리고 내가 왜 내 형제와 이웃을 책임져야 하는지 그런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개인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위험이 상존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그런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에 안에 누군가 그런 불우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 가족이나 이웃, 사회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로 대표되는 그런 사회적 위험의 개인화를 좀 타파하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에 우리 사회복지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인데 사회복지사 그 윤리 강령을 보면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라고 나와 있고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의 그런 사전적 의미가 뭔가라고 찾아봤는데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전에 이제 서희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구조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진실을 밝혀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의 개선을 우리 사회복지사가 작은 목소리지만 함께 내어야지
예, 이런 참사들을 앞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계가 그런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연대적 측면에서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아이만 아시나요? 네. 학살자였죠. 근데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유는 그냥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근데 결국 이제 교수형을 받게 되는데, 오랫동안 재판을 거쳐서 받게 되는데, 거기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이 거기에 대고 얘기를 했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죄. 이게 당신의 죄다. 그러니까 집단 학살을 명령했는데 그거를 전혀 거부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너무 충실하게 명령을 다 수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치, 네, 유대인 학살에 앞장선 사람이죠. 그 히틀러의 거의 하수인이었죠. 하수인이고 앞장서서 최종의 학살지에서 학살을 자행한 사람인데 본인은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무슨 사유로 인해서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없다고 쳐요. 그러면 이 나라에는 누구도 그런 국민을 참사로부터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인가. 해수부에서는 뭐 했고 해경에서는 뭐 했고 어민들도 가서 구하려고 하는 시간에 누구도 구하지 않았고 조난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뱃속에 살아있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죽어간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집단 학살과 같고 이건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하는 연락되지 않는 대통령의 이 명령만 떨어지게 바라고 있는 이 무능한 이 정권의 진짜 집단 학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잠깐 살을 보태면 저희는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능력 이상의 부작위. 부작위는 국가 범죄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무능력 이상의 부작위 상황이었고 거기다 의도된 은폐와 조작을 네. 했기 때문에 저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성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시스템 실패와 국가 폭력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세월호 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도 사과와 진상규명을 밝히는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당한 것을 지시했을 때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시에 따른 사람은 아까 황전원이라는 전 새누리당 추천위원, 세월호 특조위에 현재도 위원으로 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조사 대상자예요, 실제로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해야 될 기관에 위원으로 추천을 한 이상한 상황인 거죠. 세월호 참사의 성격은 국가폭력이라는 것에서 저는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출발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런 사회에서는 더 살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당한 것을 지시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누군가를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제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소청 심사를 한다거나 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그 제도를 나는 그 안전사회 소위에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폭력을 할 때 지금 세월호 참사는 지금 4년 차잖아요. 근데 아무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우연히 찾은 정말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는데 찾지 못했을 문건들과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국가 지침도 막 손으로 수기로 변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내부 고발자, 제보자. 물론 사회복지계도 우리가 지금 내부 고발자나 제보자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변화를 하는 과정에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경이나 해수부나 작은 단서라도 알고 있는 분들 또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분들이 제보를 해야지만
실제로는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왜 구조를 안 했는지, 지연했는지, 예. 바로 투입되지 않았는지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쵸. 어떤 지시가 왔는지도 밝혀진 게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장이 구조되는 경위도 굉장히 의혹이 많고, 예, 맞습니다.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아마 이게 사실 그 유대인 학살과 관련돼 있는 그 나치 문제는 지금까지도 전범 재판소를 세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악의 평범성은 1940년대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지금도 처벌을 받고 있고 그 도망가서 숨어 살고 있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다시 특조위 들어오고. 그래서 50년, 60년이 지나도 일단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겠다. 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진짜 맞습니다. 바로 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네. 올려주신 웹자본을 제가 좀 봤어요. 그때 보니까 여기 영화상영 이게 이제 제목이 친구들 숨어 있는 슬픔. 제목만 봐도 가슴이 굵직하는데요. 바람이 되어서 계속 내 옆에 있구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4.16 재단 기억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예, 방금 그 친구들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희생자들의 친구가 있죠. 있죠. 예, 네네. 절친부터 그 먼 교회 친구, 교회 후배. 제가 이제 교회 후배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싫고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있고 근데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도 아닌데 너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거나 그 아이들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이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친구들의 아픔을 몰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공감해가고 뭔가 좀 더 회복되어가고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친구들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또 상영을 했다고 하고 있고 아까 그 4.16 재단 기억위원은 4.16 재단은 함께 만드는 기적 4.16 재단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4.16 재단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 4.16 재단이 아까 말씀드린 생명안전공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먼저 함께해서 비영리 민간재단을 만들자라는 주창을 하시고 거기에 발기인과 기억위원을 모시는 거고요. 현재 한 11,000명 정도가 같이 하고 계시고 11,000명이요? 예. 그리고 가족분들은 500만 원씩 해서 발기인이 되신 분들이 한 100가족 이상 되시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발기인하시고 그다음에 기억위원으로 같이 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는 전제로 4.16 재단이 그것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기억위원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내셔도 되지만 일회성으로 10,000원씩 내셔서 추모공원에 이름을 이제 적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억위원 분들의 의견에서 100만이면 좋겠다. 목표는 100만이시고요. 이렇게 기억위원들이 모아서 그 국가가 먼저 기금을 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제대로 된 재단을 만들자 이런 의지를 갖고 기억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 있으면 참여가 설명된 세 단체 또나 웹잡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일 4.16 당일 추모 행사에서 기억위원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는지 김경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맨 처음에 가톨릭 회관 지하에 오시면은 로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진과 그런 구절들로 여러 가지 이제 현수막과 그런 것들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추모도 같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4.16 기억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신청서도 앞에 마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꼭 위원 아니다 하더라도 작지만 작은 모금을 통해서 그 4.16 재단 설립에 좀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함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는 게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후원도 모금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웹자보를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16 재단으로 직접 그 참여하는 분도 뭐 물론 좋지만 그 연대 단체를 통해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복지시민연대나 그 관련 단체에 들어가시면 그런 기억위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또 이렇게 안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행사에는 참가비나 이런 건 없고 자발적으로 기억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걸 선택해서 이제 모금을 하시는 걸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나 당일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염두에 두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4.16 그 재단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마련될 것 같고, 또 그 당일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기억위원으로 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은 또 홈페이지나 4.16 재단 직접 그 기억위원 모집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사회복지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 기억위원으로 너무 그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후원위원 이런 게 아니고 기억하겠다라는 건 사실 다짐의 목소리가 담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사분들뿐만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또 4.16이 지난 추모 행사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 기억위원을 모집하는 것들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또 그 재단에 대해서 제가 또 저도 정확하게 그 재단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참사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의 그 아픔을 좀 더 뛰어넘어서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곳에 지원도 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다 안 될 수 있잖아요. 이기 특조위에서. 그러면 그곳에서 진상규명 과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 사업을 제안하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 사업 안에서 진상규명도 사실은 목적 사업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월호 진상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또 제 생각이 드네요. 네. 정권이 바뀌어도 뭐 다른 정당이 뭐 잡으면 또 더 될 수도 있겠죠.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관료는 수십 년씩 그대로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좀 됐다고 하니까 일단 이쯤에서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있죠. 네. 퀴즈 있는데 퀴즈 준비되어 있나요? 네, 퀴즈는 준비되어 있고요. 그 지난주 방송이 나간 지 사실 며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댓글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댓글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퀴즈의 정답은 안 맞추시고 그냥 댓글만 또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정체를 알고 있다. 하지만 밝히지 않겠다. 네, 웰다잉 플래너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4월 8일 네, 남겨주셨고요. 30일에 나눔과 나눔 고독사에 대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준비해주신 진행자, 제작자 여러분들과 출연해주신 나눔과 나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댓글에서 또 소개해드렸듯이 지난주 방송은 나눔과 나눔 무연고자
또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장례를 해드리는 단체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출연자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이름. 네, 사무국장님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또 1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그 성함을 맞춰주시면 정말 이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지만 가급적이면 지난번 방송을 들으시고 그 꼭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의 푸짐한 상품이 계속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저희 신간도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과 함께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거의 많은 시간이 없는데 우리 김경훈 간사님, 그 서울복지 10년대 그래도 활동하는데 이 단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네. 복지국가를 이제 기치로 달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 연대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지 복지 이슈가 닥쳤을 때 저희가 어떤 단체든 간에 저희가 무조건 선봉에 서서 복지의 기치를 높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복지의 주체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기보다도 그 객체로서 생각하고 객체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을 복지의 주체로서 세워서 그분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지 국가를 위해서 나의 힘을 보탤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복지 시민연대 홈페이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무실에 가보면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그래요? 네, 저희가 가끔 방문을 합니다. 답답한 일 있으면 김경훈 찾아라 이거죠? 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한 이슈로 이제 출연을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될 때도 잊지 않고, 그리고 유가족이나 이제 피해자, 그리고 희생자, 또 생존자 이분들한테 힘이 필요할 때 사회복지사들의 연대체가 계속 꾸준히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지지하고 힘이 돼주는 역할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세월호의 아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승화해서 좀 사회적인 그런 안전에 대한 생각과 그런 추모, 그 다음에 앞으로 사회적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진짜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바뀌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 힘이 있는 데까지 동조할 생각입니다. 네, 서희정 선생님께서는 그 세월호 관련해서 그 국민들께 꼭 하셔야 되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세월호 참사의 성격 규정을 나름 제가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그러나 사실인 세월호 참사는 일반 재난 참사와 좀 성격이 다른 국가폭력인 참사이기 때문에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옆에서 가만히 촛불만 들고 있기에 성에 안 차서 사실은 조사관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옆에서 보는 것만, 그러니까 저들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아까 안전사회를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정말 남의 안 되고 잘못된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두 분 또 모셔서 말씀 들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그 4월 16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그때 또 집중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정말 잊지 않고 꾸준히 기억하고 이 4.16 이제 희생자나 뭐 가족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같이 조금 작은 목소리라도 보태야겠다. 그리고 4.16 재단 내 기억위원으로 꼭 참여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꼭 알 수 있는 이후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 길이었는데 서울복지시민연대의 김경훈 간사님하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 참석했던 서희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아신 프로듀서 이상호, 제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